예,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아까 앞에도 좀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정민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여기 인천광역시 서구 가자동에 있는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제 교육국장님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여기 또 마을 사람들 이제 그 인천에서 또 보기 드물게 약 400명의 회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과 마을 자치에 대한 이게 이야기를 이제 좀 생동감 있게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는요, 우선 선생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마을에 있는 문제를 직접 만나서 해결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마을 활동가를 하고 있는 이정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하고는 2009년도부터 만나기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어느새 2020년이 되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예, 그 이제 교육국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단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을 사람들을 만난 게 학교 밖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취약계층이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봄 시설이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마을에 없었어요. 특히 원도심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함께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 프로포절을 좀 내는 일에 좀 나서게 되었고, 그래서 직함이 교육국장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것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쭉 하게 됐고, 저희 마을 사람들이 주로 주력으로 하는 일들은 마을 일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분야로 집중이 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거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함께 싸우기도 하고, 특히 요즘처럼 도시재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을 때는 도시재생 안에서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해야 하는지, 또한 그런 참여되는 의견들은 어떻게 행정에 또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좀 하게 되고, 특히 이런 원도심 안에서는 교육복지 차원도 굉장히 미약하다 보니까 교육복지로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있는 교육복지사님들한테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함께 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장 중심의 운동과 그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운동을 같이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그 사회복지사님들하고는 이제 학생들하고 연관을 시킬 때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네, 학교에는 교육복지사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서구 안에 취약계층이 많은 학교에는 교육복지사님들이 계시고, 그 교육복지사님이 계신 데를 학교들과 저희랑 만난 거가 두빛날의 교육 네트워크라는 것을 2009년 정도에 네트워크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육복지사님들하고 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할 때는 저희들이 교육 지원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 끝난 시간에 일정 공간에서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받아서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한 게 가자마을 청소년 배움터라는 사업이고요. 그게 201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도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갖고 지금은 아예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지금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대 때는 그 지금 그 학교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네.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요. 네, 얼마 전에도 저희 여기에 가자 청소년 문화의 집이 개소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학교 교육복지사님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 어떤 교구나 프로그램들을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고 거의 온라인으로 그거에 대한 사용을 설명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줌으로 좀 하기는 하는데 원활하진 않아요. 역시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에는 이렇게 비대면보다는 대면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아이들도 대면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감이 안 되니까 이게 그러니까 칭찬받고 싶은데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거에 굉장히 서운해하고, 그래서 막 영상으로라도 막 들고 선생님 칭찬해 주세요 이러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되게 가슴 아픈 현실이긴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단체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교육국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 이제 조금 이제 교육국장 활동의 일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로 특히 올해 들어와서 더 많이 하는 일은 마을에서 동네 주민분들이 스스로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사업을 지역 주민분들과 소통을 해서 그 의견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 나가서 주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지, 그리고 주민들과 설명을 해서 다시 모아진 의견을 어떻게 하면 마을 안에서 이걸 다 의견을 다시 취합하고 공론화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일은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대한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 발견해낸 문제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한 과정들을 단계를 밟고 진행하는 것들에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찾아가서 그 단계의 매니저 역할을 좀 해드리고, 마을의 주인은 저는 그 마을 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활동가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리더 역할을 하지 않고요. 그 마을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옆에서 코칭해드리는 역할, 그 역할이 지금 현재 교육이라고 말을 하기는 더 조금 조심스럽고, 함께 마을의 문제를 고민해주는 반려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던 일이 바로 이제 이 마을 재개발 문제였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만남 이야기를 좀 해주셔요. 그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린 30대 초반으로 가야 되는데요. 그때 한참 인천에 7, 8곳 이상이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지구 단위로 묶여서 주거 문제가 심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자동도 역시 재정비 촉진지구 안으로 묶여 있었고요. 제가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분들이 다 연세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방송을 통해서 뭐 모여서 회의도 한다고 하고 하는데, 단독주택은 실제로는 어르신들만 계시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논의 구조가 없었던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다 저희 집으로 막 찾아오신 거예요. 젊은 엄마라고는 여기밖에 없지 않냐, 나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네 할머니들 손에 이끌려서 아파트에서 회의하는 데 가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지구 단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이야기할 때 겉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데, 문제는 재정착하는 면에 대해서의 보상이 굉장히 취약한 면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특히 많은 이쪽 지역에서는 보상을 받고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올 때 그 분담금을 내실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댔다. 그때부터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쪽도 공부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해서 가정에서 마을로 만나게 된 만남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 돌봄으로 제가 또 자리 역할을 변화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교육 돌봄 쪽 관련해서 활동도 하고, 이렇게 주거권에 대해서도 활동하기도 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내는 게 마을에 있는 문화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좀 더 잘 결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활동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는 방향 중에 크게 교육 공동체, 문화 공동체, 생태 공동체, 이렇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좀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을로 나왔다가 지금은 마을과 함께 저는 살아가는 그냥 활동가가 되게 되었죠. 그럼 지금은 여기가 재개발 지역에서는 철회가 된 지역이에요? 네. 고지 해제가 되었고요. 지금은 도시재생을 조금 해보려고 지역 주민분들하고 모임을 갖고 좀 자발적인 활동들을 계속 같이 도와드리고 있죠.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거는 뭐 어떤 사업인가요? 실제로는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이제 큰 단위의 사업이 있지만, 인천에서 3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는 게 인천형 도시재생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더불어마을 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더불어마을 사업은 1년 단위로 처음에 1년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을의 문제가
어느 분야의 문제가 더 많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그러니까 주민이 성장하는 단계에 일련의 단계를 주어주고 그때의 그런 자발성과 자치력을 평가해서 3년을 두고 40억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저 3동이 그 3년을 두고 40억을 지원받는 그런 지역으로 일부 지역이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 마을 사업인 도시재생 안에서는 주택 개량이라든가 이런 주거 환경 개선은 하기 힘들어요. 예산이 적어서. 하지만 우리 동네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약간 주민 조직력은 키울 수 있는 예산이 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어떤 주민 앵커 시설이라고 요즘은 표현하는데,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에 대한 기획, 그 요즘은 이제 그런 문제로 많이 모여서 우리들 스스로 운영하는 우리 마을의 공간을 만든다면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거를 만든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계속 운영비를 마을 안에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뭐 네, 계속 하세요. 그냥 할까요? 네. 저희가 아까 직접 민주주의 자체라고 했잖아요. 네. 선생님은 이제 마을에서 직접 민주주의 활동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네.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마을 일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것 같기도 해요. 행정과 주민이라는 두 단계가 있을 때, 주민은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체이고, 행정은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행정적 시스템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인데, 저도 어릴 적부터 쭉 봤지만 주민으로서는 해야 하는 의무와 역할은 많은데 권리는 참 보장받지 못했던 것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마을에서 문제가 생기면 행정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주체로 바라보고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도 2012년부터 쭉 많은 활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마을의 문제를 결정하는 결정 권한도 없고 그냥 자문 역할로만 시행을 했었고, 문화센터 프로그램 정도가 여지까지였던 거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마을에 필요한 이유는 우리 마을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되는지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고 실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까지가 되는 거가 저는 마을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행되는 참여예산 제도나 아니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에 대한 의견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주민들이 스스로에 대한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의제를 제출해내는 것까지 가는 것, 그리고 사업 시행까지 가는 것들은 저는 살아가는 마을 주민으로서 해야 하는 권리이자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많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었고, 실제로는 의무와 책임만 부여되고 권리는 다 행정에서 많이 그 권리 행사를 했었던 게 많아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지역 주민분들한테 이야기를 나갈 때 가슴 아파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하십니까? 라고 표현을 하면, 첫 번째가 민원 신청한다. 두 번째가 권력자에게 부탁한다. 세 번째는 단체로 민원을 신청한다예요.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방법은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을에 걸림돌이 생기면 이 걸림돌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안에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스스로 마을 의회 구조를 갖고 그 의회 구조 안에 필요한 것을 찾고 실천하는 단계에서, 찾는 것도 어려워하시지만 실천은 니네가 해줘 이러고 실천은 다시 행정에게 넘기는 거죠. 그러려면은 솔직히 그거는 직접 민주주의에 또 해당되는 것도 아니지만 자치라는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거에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한테 마을에 문제가 생길 때 여지까지 의존했었던 의존돈 다 버리시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거를 잘 들어줬던 권력자한테 여지까지 매여 있었던 내 마음을 스스로 좀 혼내켜야 된다. 내가 해결하고 우리가 해결했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많이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뭐 의제 발굴을 그쵸.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행동과 실천은 또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었던 사회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직접 민주주의가 이렇게 스스로의 모든 일을 좀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집중해서 활동하시는 주민자치 활동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제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전환에 준비하는 게 열풍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니까 구조만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닌데 많이 그렇게들 가고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요즘 집중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활동은 서구가 내년에 전동 전환을 해요. 그래서 전동 전환에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실제로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시스템을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운영을 틀을 만들어가는 TF팀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서구 TF팀 안에서 그거에 대한 로드맵을 조금 같이 연구하고 행정분들과 같이 준비를 해서 시범동에 그것들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매니저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타 구나 이런 쪽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동에서 지역 주민분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것들을 약간 컨설팅 해드리는, 그래서 지금 미추홀구나 연수구나 서구에서는 조금 깊이 관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뭐 요청이 오거나 할 때 같이 고민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요. 전동 전환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어떤 건가요? 서구에는 21개 동이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처음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2개 동이 이제 시범동으로 하게 되었고, 올해에 7개 동이 시범동으로 하게 되었고, 내년에는 그럼 21개 동이 이 9개 동을 제외한 동들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요. 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된대 라고 지역 주민분들은 거의가 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주민자치회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을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했었던 구조가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뭐 다른 관변단체와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마을의 문제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주민자치회라는 그 회 안에서 마을의 의제를 다 같이 논의하는 마을 의회 구조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대. 그러니까 우리 전에 주민자치위원이었으니까 지금 더 우리가 좀 더 나서서 해줘보지 뭐, 이렇게 인심 쓰듯이 주민자치회로 절대 가시려고 하시면 그 마음부터 버리셔라. 이거는 전환이 아닌, 말은 전환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전환이 아닌 마을에 새롭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마을 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정말로 풀뿌리 의회인 마을 단위 의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회 안에서의 논의 구조는 국회와 거의 같다. 그래서 국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법이 제정될 때도 그 국민들에게 그런 의견을 묻고 의견을 청취한 거를 갖고 다시 발전을 논의하고 하듯이, 주민자치회에서도 마을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먼저 문제점을 찾는 심부름 역할은 하지만 결정권하는 주민자치회가 없다. 그래서 결정권한들은 꼭 마을 주민들하고 전체가 논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이 주민총회라는, 그러니까 다 같이 모이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마을의 중장기적이고 필요한 계획들을 쭉 일련의 계획을 세워가는 게 자치계획이기 때문에, 저는 그 50명이 다 마을에 의회 안에서 활동하고 결정권한이 있고 다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5명은 심부름꾼이 50명이 되는 거고, 50명의 심부름꾼에 의해서 500명, 5,000명의 동 주민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의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 이게 또 하나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권력보다는 그 무게감에 더 많은 책임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드리면서, 기존에 그냥 나오셔서 고개만 끄덕이셨던 분들은 제발 이제는 좀 집에서 테레비 보시면서 고개 끄덕이시라고 제가 좀 많이 안내를 해요. 왜냐면 이건 발로 뛰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일일이 찾아가서 만나고 의견을 묻고, 총회 작업도 그렇고, 그거에 비해서는 옛날처럼 회의한다고 회의 수단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로 전국적으로 아주 힘들고 고단한 거에 이미 들어왔다. 그런데 그거에 발맞춰서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 여지까지 누렸던 또 하나의 권력층이 그냥 마을에 이제는 예산과 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이 단계에서 우리의 권리마저 이제 손을 내어주는 단계가 된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좀 관심 갖고 마을에서 다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런 유튜브도 좀 찾아보시라고 하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또 말씀 듣다가 조금 네.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우선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50명이 일정 교육 이수를 하시면 신청을 하고,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공개 추첨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그건 자치구마다의 약간의 그 조례가, 기본 조례를 그대로 받아들인 구도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르게 받아들인 데도 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행안부에 대해서 내려온 지침은 한 동에 5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을 하는 거가 기본 안으로 좀 되어 있고요. 50명은 최소한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6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되고요. 선발하는 과정은 공개 추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인천은 그 과정을 다 밟은 거죠? 인천은 그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고요. 2022년까지가 전동이 전환되는 시점인데, 그 중에 연수구는 올해부터 벌써 각 동이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미추홀구하고 서구는 1년 빠르게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과정이 아닌 마을에서의 의결 구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은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특히 이제 서구 여기 가자 삼동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자 삼동 활동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자 삼동은 크게 환경을 주민들 스스로 바꾸는 활동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환경을 바꾸기 위해 만나는 기관들이 네트워크에서 관계망을 넓히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활동 속에서는 환경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뭐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서 위원들의 활동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다녀보시면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작은 마을 화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역 주민분들이 스스로 마을 화분을 코너코너마다 만들어서 이제 쓰레기 문제를 좀 해결해보자 3년 전부터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골목이나 이런 쪽에도 주민들이 스스로 채색하거나 약간 바꿀 수 있는 골목의 색을 바꾸는, 특히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라 모든 색이 다 회색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회색을 탈피하고자 하는 활동들이 있고요. 이런 활동들을 제안만 하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전 과정을 주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많이 성숙하신 것 같아서 다른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도 너끈이야 하시지 않으실까 하는 약간 좀 안도감도 있고요. 또 하나, 그럼 이런 일을 할 때 주민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이든 도서관이든 옆에 있는 어떤 센터든 이렇게 만나는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만나는 작업은 주로 관계망을 넓히는 작업이라서 1년에 한 2번 정도 모여서 네트워크로 뭐 벼룩장터처럼 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소년들 활동을 네트워크로 다 같이 만나서 그것들로 뭐 마을을 관찰하거나, 아니면은 청소년들 어떤 활동으로 문화 활동으로 표현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나 그런 관계망을 통해서 마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좀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도서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문화적 활동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일상의 어떤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거나 하는 것들을 진행하죠. 그래서
환경의 변화와 공동체의 강화는 개별적으로 공동체 강화는 하지만 그 개별적 공동체 강화한 거를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문제가 생길 때 흩어모여가 좀 잘 되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인천에선 제일 처음으로 청소년 인문학 토론 대회를 주관하기도 했었고 또 보기 드물게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라든가 기반이 되는 벼룩장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프리마켓이 아닌 진짜 마을 안에서 착한 경제를 배우는 벼룩장터도 2008년도부터 진행을 좀 했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쭉 컸던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청년들이 마을에 또 봉사활동이든 청년활동가든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청년들이 좀 많은 편인가요? 인근에 학교가 11개입니다. 초중고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만나는 활동부터 쭉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중학교 가도 자연스럽게 그 활동에 봉사활동을 나오고 고등학교를 가도 활동을 하게 되고 대학교를 갔어도 군대를 갔어도 다시 오게 되니까 청년이 많다라기보다는 마을에서 돈 말고 이런 공동체 활동 관계도 더 중요하다라고 조금 생각하는 청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알바하러 가야 되는데요. 이게 아니라 선생님 제가 가능한 시간을 빼볼게요 하는 친구들. 그래서 좀 급한 일이 생기면 이 친구들한테 SOS를 하죠. 그러면 기특하군요. 네, 기특하기도 해요. 네. 네. 되게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마을 자체는 한 마을이 이제 한 마을만 가지고 성공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마을하고 연대 등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얼마 전인가 한 5, 6년 전에 마을 공동체 전국 단위 그런 활동의 제목이 1000개의 마을이라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살아가는 자기에 대한 철학과 생각이 다른데 마을은 그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특성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 잘했다고 해서 다른 마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 그것은 절대 잘할 수가 없다라는 걸 저는 어쨌든 제 활동을 통해서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마을에는 정답이 없고 우리 마을은 100%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마을들과 서로가 교차하는 교차점을 서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 마을은 계속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마을 안에서만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생기죠. 그러면 이제 모난 돌멩이처럼 돼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 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은 문화 자치가 잘 돼. 옆에 마을은 사회적 경제 자치가 잘 돼. 이 마을은 좀 청소년 아이들하고 좀 잘 뭉치네. 그것들을 서로 교류하고 연대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힘이 세 개의 힘이 되는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신도심 안에서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되면서 주민자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끼리만 해도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저희들이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여기서는 경제적인 여유로움과 환경적인 여유로움이 있을 뿐이다. 나머지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원도심과 어떻게 하면 교류를 하고 함께 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여기는 계속 세모난 뿔처럼 한쪽으로만 발전하는 마을 자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안 되는 마을 자치가 아니고 상대방이 잘한다고 해서 그곳이 더 좋은 자치가 아니다라는 거. 서로의 모양과 변화가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가 만들어질 때 커다란 퍼즐의 그림이 맞춰지듯이 그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치가 꼽히는 약간 그런 효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제일 잘하는 걸 더 특화시키고 부족한 거는 어디가 잘하든지 두 눈은 부릅뜨고 찾으셔라. 그거를 마을에서 해결하려고 막 바둥바둥 하시면서 에너지를 쏟지 말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요. 이제 주민자치회의 전환이 성공적인 마을 자치 운동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많이 중요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늘 마을 일을 해결하시려고 했었던 주민분들의 어떤 습관,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말하는 거를 저희들이 뉴스에서 볼 때 제일 열받아 하잖아요. 여지까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묵인할 수 있어요. 라는 기사를 볼 때 이렇게 약간 분노감이 더 끌듯이 우리 마을에 어떠한 문제들이 생길 때 여지까지 이랬는데 왜 우리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걸 5단계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게 더 번거롭고 필요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성공적인 주민자치회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전국 어디서나 조금 이렇게 좀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까지는 다 잊어라.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방법은 다 있고 이제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마을에 작은 문제가 생길 때 여지까지 나에게 도움 주고 우리가 부탁했었고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들을 다 잊고 우리들의 언어로 부족하지만 조금 더디 가더라도 그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에 노력하자.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표현하는 걸 자꾸 늘리셔라 그래요. 우리가 타인에게 나의 생각을 전달하려면 말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글로 표현해야 두 개 중에 하나로는 해야 표현이 되는데 나는 워크숍에 나오면 글쓰기 싫어. 나한테 말 시키면 나 안 나올 거야.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많이 수대장이가 되고 많이 글쟁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잘 쓰고 못 쓰고 옳다 글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표현하고 만나고 그 속에서 많은 광주리에 쏟아지는 의견들 안에서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그냥 한마디만 하면 술술술 써줬던 행정 옆에 도와주셨던 주사님들 의존하지 말아라. 내가 못 써도 그냥 내 생각을 정리해주면 그 생각이 다시 정리가 되니까 두려움을 버리고 그 전에 했었던 걸 다 버리셔야 주민자치회로 우리 마을이 조금 더디에 가도 한 발 한 발 다가서지 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을이 세모나다고 절대 우울해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네모나다고 우울해 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마을의 모습이 이러면 부족한 거 옆에 마을에서 같이 연대하고 교류하면 된다. 그래서 어느 마을은 갔더니 우리 동은 노인네만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을 하세요. 그럼 여기 마을은 어르신 마을로 특화시키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들이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도 잘할 줄 모른다, 글도 잘 쓸 줄 모른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할 줄 아는 거라고 뭐 밤매고 뭐 이렇게 그냥 모여서 얘기하는 거밖에. 그러면 옆에 아파트 마을에서 부족한 돌봄을 이 마을에서 책임져 주고 그 마을에서는 그 대신 그런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활동을 이 마을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시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마을 자원조사도 딱 그 마을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을 다 같이 보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마을자치 연대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역시 주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애들 아빠가 그냥 고만고만하니 밥벌이를 하고 저 역시 제가 아무리 돈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회 속에서 서로의 관계망이 회복되는 사회가 되면 저는 돈보다도 더 큰 효과를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런 활동을 보고 자란 어떻게 보면 제 아이들은 타인과 이런 관계하는 걸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선 하나는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만약에 보시는 많은 분들은 돈보다 관계의 힘을 좀 더 믿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관계가 회복될 때 저는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가 더 실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